자, 슬 잠을 깨고 내일 도시락 싸와야 되겠네. 예.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도시락으로 이렇게 다녔는데요. 그거는 내일 생각해 보려고요. 예. 자, 지난 시간에 그 원자력 발전까지 얘기했죠. 문제 풀어보고 해서 핵에너지 부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8단원의 마지막 제목은 태양전지와 여러가지 발전인데요. 대체에너지라고 불려지는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좀 상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연료전지에서 좀 얘기할 게 있고요. 그 태양전지는 이미 여러분이 앞서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복습 삼아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태양전지도 이제 대체에너지 중 하나인데 이미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유니스트에서도 이제 태양전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전지의 기본 원리는 광전 효과죠. 예, 그래서 기존의 발전 방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발전 방식은 맨 마지막은 터빈을 돌리죠. 터빈을 돌려서 전자기 유도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얘는 광전 효과를 씁니다. 그래서 빛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면 부근으로 들어오면 요게 그 원자과 띠에 있는, 즉 P형 반도체에 있는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에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자와 광자의 1대1 충돌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에너지를 얻은 전자가 N형 반도체의 전도띠로 전이하게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커진 전자가 이렇게 나와서 요거는 이제 뭐 전기 기구가 되겠죠. 백열전등이면은 불을 켜는데 에너지를 쓸 거고, 뭐 전열기면은 열을 내는데 에너지를 쓸 겁니다. 그리고 전자가 에너지를 잃고 다시 P형 반도체 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들어오니까 다시 P형 반도체의 원자과띠에 비어있는 양공을 채웁니다. 그럼 다시 또 광자하고 부딪혀서 N형 반도체 전도띠로 올라가고요. 요게 반복되면서 전자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N형 반도체 쪽이 이 마이너스 극이 되죠. P형 반도체 쪽이 플러스 극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으로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죠. 이 전기장이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전기장 방향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자는 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뭐 복습을 해볼까요? F 이퀄 QE였잖아요. 기억이 납니까? 그럼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는 얘가 음전하니까 이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이고, 전류의 방향은 요 전기장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전류의 방향은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음전하가 이동하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빛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장이 회로에 생기는 거예요. 광전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 빛이 끊기면은 이제 작동을 멈추겠죠. 그 광전 효과로 치면은 요 띠틈이 일함수가 됩니다. 띠틈이 그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 이미 배운 거지만 뭐 다시 나오니까 복습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요령은 여러분 그냥 P형이 포지티브니까 플러스 극, N형이 네거티브니까 마이너스 극이 되는 전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해서 이제 이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태양전지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창문 같은 데다가 이제 붙여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태양전지 관련한 제품은 이미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분야이고요. 자, 요거는 그 연료전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 연료전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물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여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된다. 연료전지는 그 반대 과정으로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 반응에 의해 전기를 만들어내고 부산물로 물과 열을 얻는 장치로서 3차 전지라고도 부른다. 연료 전지는 1839년 영국의 물리학자인 윌리엄 그로브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나 실용화 단계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1962년 미국 우주개발의 일환이었던 이인승 우주선의 발사 계획인 제미니 계획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1965년 제미니 5호에 탑재되었다. 1969년 아폴로 11호, 챌린저, 콜롬비아 우주 왕복선에 이르기까지 우주선용 전원으로 사용되었다. 수소와 산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응극에서는 수소가 2개의 수소이온과 2개의 전자로 분해된다. 전자는 도선을 타고 양극으로 이동하고 수소이온은 전해질을 통과하여 양극으로 이동하게 된다. 양극에서는 이동해온 수소이온과 전자, 그리고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된다. 이 과정에서 전자의 이동을 전력으로서 사용한다는 것이 연료전지의 기본 개념이다. 기존의 화학전지는 밀폐된 용기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사용 후 버리거나 재충전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연료전지는 연료를 계속 공급할 수 있고 생성물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를 공급하는 동안 계속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에 공해 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효율이 높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출처를 밝혀야 되죠. EBS에서 합법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연료전지는 그 예전에부터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각광받는 분야입니다. 우리 울산에도 이와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수소타운 있죠. 혹시 가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소타운에 가면 연료전지에 관한 이제 박물관도 있고요. 수소타운에 근무하시는 분은 연료전지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게 현대에서 나온 건데 투싼이에요. 투싼인데 연료전지로 가는 게 그 미국 LA 지역에서는 이미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팔고 있어요. 수소 충전소가 몇 군데 있고요. 수소 연료전지로 가는 자동차는 특징이 힘이 꽤 좋습니다. 거의 밀리지 않아요. 휘발유 차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밀리지 않고 소음이 적어요. 너무 적어가지고 위험해서 스피커로 엔진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엑셀을 밟으면 엔진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와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죠. 그 수소타운에 견학을 신청하면 수소 연료전지로 가는 버스가 와서 태우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좀 재밌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수소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미래 도시를 소형화시켜서 만든 또 타운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일종의 아파트인데요. 집집마다 이제 연료전지가 들어있어요. 연료전지가 사람 키만한 이제 연료전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그 도시가스처럼 수소 연료를 배관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시범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를 공짜로 써요. 그래서 연료전지에서 이제 나오는 전력으로 집에 사용하는 전기를 다 씁니다. 그래서 요 연료전지는 되게 장점이 많은 그런 거예요. 아마 수소 자동차는 조만간에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자동차는. 이 기존의 화학전지하고 큰 차이점은 뭐냐면 화학전지 안에 전해질이 있는데 이 전해질이 변형이 되면서 화학적 변형이 되면서 이제 전압이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얘는 구조가 좀 달라요. 전해질은 단지 수소 이온의 이동 통로 역할만 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없고 또 기존의 전지와 다른 점은 연료가 계속 주입이 돼야 돼요. 근데 연료만 주입되면 계속 작동이 되는 거예요. 구조를 보면 여기 두 개의 극이 있고요. 이 기존의 전지하고 다른 점 또 하나가 이 두 개의 극이 다른 물질이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물질 쓰면 됩니다. 쓰면 되고
한쪽에서는 이제 연료를 주입하고요. 연료는 이제 수소입니다. 수소가 연료고요. 또 한쪽은 산소를 주입하는데 산소는 일부러 주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공기 중에 그 산소가 충분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기에 노출만 시켜놓으면 됩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는 인위적으로 넣는 거는 수소만 넣어요. 수소만. 그럼 수소가 그 이온화됩니다. 이게 이제 수소하고 산소를 비교해 보면 수소가 전자를 더 내어놓는 성질이 크죠. 그래서 이게 전해질 용액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하고 산소가 서로 영향을 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 이제 전자보다 전자를 더 잘 잃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전하를 띤 두 입자가 되는 거죠. 전하를 띤 입자가 되는데 이 중에서 전자는 요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전자는 이렇게 해서 이 반대극으로 이동하고요. 수소이온은 도선을 따라 이동할 수 없습니다. 수소이온은 요 전해질 용액을 따라서 요 반대편 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과 전자의 이동 경로가 좀 다르죠. 어쨌든 그 반대쪽 극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산소하고 만나면 이 산소하고 수소이온하고 전자가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느냐? H2O 물이 됩니다. 물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수소타운에 있는 그 집에 각각 가정에 있는 연료전지는 보일러 역할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 온수로 난방수로 이용하는 거죠. 그럼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디가 플러스 극이 되겠습니까? 오른쪽이 플러스 극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죠. 왜냐하면 전류의 방향은 반대죠.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입니다. 간혹 가다가 너무 깊게 생각해서 이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수소이온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극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전류는 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도선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으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따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극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수소가 양이온이 되기 쉽잖아요. 수소가 전자를 내어놓는다 생각하면 전자를 내어놓는 쪽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쪽이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터를 달면 자동차 엔진이 되는 거죠. 모터를 달면. 그러니까 소음이 없을 수밖에 없죠. 이게 화학 반응이니까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뭐 소리라고 해봤자 그 모터에서 발생하는 마찰에 의한 소음, 이 정도가 이제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효율이 되게 좋아요. 효율이 되게 좋고 힘이 좋고요. 환경오염 물질도 배출 안 되죠. 일단 연료도 무공해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물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친환경적이에요. 근데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수소가 폭발성이 있죠. 요게 좀 문제입니다. 요게. 그래서 천연가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반감이 심했거든요. 가스가 폭발성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 천연가스 버스 폭파 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천연가스 버스 폭파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연료통을 다 버스 위로 올렸어요. 그래서 보면 요새 버스는 다 천연가스로 가잖아요. 근데 이 천정이 보면 두껍죠. 거기에 이제 연료가 있습니다. 그 바닥 쪽에 있으면 이제 충돌할 확률이 좀 높고요.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럴 때. 가스가 폭발을 할 때 위쪽으로 주로 이렇게 폭발을 하기 때문에 밑에 있으면 위험하죠. 근데 위에 있으면은 요 바깥쪽으로 폭발을 주로 하기 때문에 혹시나 터지더라도 조금은 덜 위험해요. 이것도 안정성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연료는요, 여러분 그 전기분해로 수소를 얻어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얻어내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왜냐면 전기 분해로 수소를 얻어내면 그 수소로부터 얻는 에너지보다 전기 분해에 들어간 에너지가 더 큽니다. 비효율적이고 실제로는 이게 그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출해 가지고 연료로 쓴대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정유 공장 혹시 여기 울산에 정유 공장 있잖아요. SK 에너지. 이쪽에 가 보면 이게 구 형태의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수소를 저장하는 저장소가 있어요. 그런 모양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 울산에 왜 수소 타운이 있느냐? 정유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수소가 나오니까 이 울산에 수소 타운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울산이 그 어째 보면은 요 미래 에너지하고 관련해서는 좀 상관이 되게 높은 도시입니다. 예, 도시고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에너지도 좀 각광받는 에너지고 이게 제법 힘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이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잠수함도 있습니다. 비행기도 있고요. 그리고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주선 안에는 이제 연료 전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화 봐도 뭐 수소 연료 탱크가 문제 생겨가지고 막 폭발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역사가 오래된 전지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보면요. 요거는 여러분 핵 반응식하고 다르게 요 원소 기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해 주죠. 요거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연료 전지는 일종의 화학 에너지예요. 화학 에너지. 저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제 연료에 해당하는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이게 쪼개지고요. 요게 이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경로가 좀 다르죠. 이 수소 이온은 이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하고요. 전자는 어디를 통해서 이동해요? 예, 도선을 통해 이동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해서 플러스 극에서 들어오는 산소 분자와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물이 되죠. 예, H2O. 이 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쓸 수도 있고 따뜻한 물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공해 물질이 없죠.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요 부분이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2013년 3월 문제인데요. 그림은 수소 연료 전지의 구조와 원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일단 여기가 수소가 들어가네요. 그죠? 여기가 무슨 극이 되겠어요? 수소가 전자를 내어 놓을 테니까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편이 플러스 극이 될 겁니다. 그럼 전자는 도선을 따라 이제 가방향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이동할 거고 여기서 이제 산소하고 요 도선을 통해 건너온 전자와 전해질을 통해 건너온 수소 이온이 만나서 A가 되네요. A는 뭐겠습니까? A는 물이 되겠죠. 옳은 거 봅시다. 기억. 수소는 전자를 내어놓고 수소 이온이 되죠. 맞고요. 전자 이동 방향은 나가 아니라 가 방향이 됩니다. 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 되겠죠. A는 물 맞네요.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기디에서 3번이 되고요. 요게 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에 전구를 연결하지 않고 이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해요. 요거를 뭐 기역, 여기를 니은 쪽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에 이제 불이 나오고 있어요.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역과 니은이 각각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중에 무엇이냐라는 거죠. 기역이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기역이 N형 반도체가 되고 니은이 P형 반도체가 되어야지 요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는 상황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LED에.
그래서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연료전지에 관한 내용을 쭉 봤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오늘 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법적으로 우리나라 법에 있대요. 신에너지는 이러이러한 것을 신에너지라 그러고, 이 재생에너지는 이러이러한 것을 재생에너지라 한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통틀어서 이제 대체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신에너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방금 배운 연료전지 있죠.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연료전지 중에 수소 말고 다른 것을 연료로 쓰는 연료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구분하는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연료전지와 수소에너지는 신에너지에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석탄, 액화 및 가스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제가 초등학교 때 본 것 같았는데, 최근은 안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읽어봤던 책에는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정책적으로 그 석유를 수입하지 않고 자국에 있는 석탄을 다 석유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한때 연구를 활발히 했던 적이 있대요. 왜냐하면 북한에 석탄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석탄을 석유로 바꾸는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도 가능합니다. 석탄을 석유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석탄을 석유로 바꾸는 비용이 석유를 수입하는 비용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냥 수입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기름값이 더 오르면 이걸 더 하겠는데, 요새는 오히려 떨어졌죠. 기름값이 떨어져서 우리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 1위가 석유입니다. 의외로 모르는 학생들이 많던데, 그게 울산이 소득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 석유가 좀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수출 1위가 석유입니다. 석유인데 석유값이 떨어져서 지금 1차적으로 그 정유 공장에서도 피해를 보고요. 2차적인 피해로 이제 중공업에서 피해를 보죠. 그냥 우리가 오늘 감독이 바뀌었어요. 그 2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배를 만들어서 파는 많은 종류가 해양에서 석유를 캐는 시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해양에서 석유를 캐서 팔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안 캐는 거죠, 해양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든 상황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제 석탄, 액화 및 가스화가 실용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먼 미래를 보면은 이제 석유가 점차 고갈되고 있으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석유의 대체는 석유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석유를 더 캐내고 다른 물질로부터 석유로 전환해서 쓰느냐가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에도 이 석유하고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그 바이오 에너지는 식물을 이용한 에너지인데, 식물에서 알코올을 추출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어떤 회사에서 하는 일인데, 어떤 플랑크톤에 전기 충격을 가해서 스트레스를 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기름똥을 쌉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모아가지고 그 트럭에 들어가는 이 기름하고 섞어가지고 선박류나 혹은 트럭에 들어가는 기름에 섞어서 쓴다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뭐 태양열, 태양광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고, 전자기 유도 방식이죠. 태양광은 좀 전에 했죠. 태양전지가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광전 효과고요. 바이오 에너지는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남아메리카 지역이 많이 쓴답니다. 이렇게 바이오 에너지를. 식물을 이용한 혹은 동물을 이용한 이런 것들이고요. 풍력은 요새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풍력 발전. 우리하고 좀 가까운 쪽은 영덕에 가면 대게 먹고 나서 그 풍력 발전소를 무심하게 찾아가 보세요. 기대 없이. 그러면 좀 멋있어 보여요. 웅장하고. 소리가 되게 생각보다 큽니다. 좀 무서워요, 밑에 있으면. 그 앞에
그 데이트하기도 좋아요. 거의 그 블루로드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안가에 있는 산책로인데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풍력발전소랑 가까이 있습니다. 풍력발전도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이 계속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유지비가 필요해요. 이 윤활유를 계속 발라줘야 돼요. 예. 꽤 많이 발라줘야 됩니다. 생각보다 잘 돌아가게 하려면. 그다음에 조사를 잘하고 지어야 되죠. 바람이 지속적으로 잘 불어서 경제성이 있는 곳에 지어야 됩니다. 수력 발전은 뭐 댐이라든지 뭐 이렇게 물의 흐름으로 발전하는 거죠. 파력, 뭐 조력 이런 건 해양 발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서해안 같은 게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민물과 썰물 때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열 발전은 제가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이 지열 발전으로 이제 주로 전력을 사용하는 호텔이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되게 유명한 호텔이라 그러는데 지열 발전도 뭐 또 훌륭한 대체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은 이제 폐기물을 태우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축의 이런 대변이나 이런 것을 대소변을 모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발효시켜가지고 거기서 가스가 나오면 그 가스를 모아가지고 태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전부 다 이제 폐기물을 이용하는 방식이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런 게 이제 대체 에너지에 속하고요. 여러분 대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어찌 보면은 우리의 그 인류의 존속과 관련이 있죠. 여기 우리가 에너지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특히 에너지적으로는 좀 불리한 환경이니까 많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단원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9단원의 역학적 평형부터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